2달 전 수돗물 유충으로 한바탕 논란을 겪었던 창원시. 이번에는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운영 중인 창원 마스터 요리 학교가 청년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의 아리랑 대축제가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밀양 강변과 영남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7월 창원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 한바탕 논란을 겪었는데요. 이번엔 수영장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감계 지역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건 지난 20일 오후. 유아풀 바닥에서 회원이 발견해 알린 뒤 성인 풀에서까지 모두 2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략 1,090여 명. 이곳은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과 유충 제거 작업을 벌였고 이틀 뒤인 20일 오후에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오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휴관한다고 이제 문자를 받았거든요. 수영하면서 물도 많이 먹고 하거든요. 꺼름직하긴 하더라고요. 애들도 보내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발견된 유충 외 북면 지역 수돗물이나 정수장 등에서 추가 발견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영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창원시는 일단 북면에 공급되는 물은 깨끗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창원 내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 발표를 100% 믿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수영장에서 나왔는데 빨리 대처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라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5일 수영장은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시 산하기관의 보고 체계와 수영장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보고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수장 유충 사고로 홍역을 치르며 더욱 엄격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던 창원시. 2달 만에 다시 나온 유충 소식에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진주의 변호사 스토킹 사건 관련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선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법조인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사무실마다 CCTV가 설치됐고 들어오는 의뢰인에 대한 확인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주일 전 설치했던 CCTV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업체들하고 협력 체결을 해서 조금 더 보안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인 노력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법조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념에서도 통계를 내었을 적에도
이 변론을 진행하면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경우의 수가 거의 과반수 이상 절반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조현병 범죄자 치료를 위한 시설도 더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감호 치료 시설은 충남 공주와 경남 창녕에 단 2곳뿐. 이곳에 의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80명이 넘습니다. 독일이 20명, 일본이 8명인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입니다. 조현병 범죄자의 출소 후 철저한 보호 관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현병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어떤 그 전자발찌 같은 부분을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위치라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범죄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거나 제 역할을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진주에서 일어난 변호사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변호사를 상대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는 중대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선 변호사가 범죄 대상이 됐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변호사와 연대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의 골목 상권을 돌며 폐업 위기에 처한 식당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던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백종원 씨가 출연했던 골목식당 아닌가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창원에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창원의 백종원이 돼 청년 창업가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족발을 삶고 있는 방구동 씨. 20대 후반 노점 장사부터 시작해 지금은 전국 7개 체인점을 낸 어엿한 업체 대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실시간 방송 판매와 밀키트 출시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처럼 반 씨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의 청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라인으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는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이제 마스터 교육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는 지역 명품 식당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대학인 마산대학교가 운영을 맡아 신메뉴 개발과 SNS 홍보법 등 이론 교육과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주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식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친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 성공을 꿈꾸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아리랑 하면 생동감 있고 경쾌한 밀양 아리랑이 특히 생각나는데요. 이규석 아나운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 혹시 아십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축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열리지 않아 가보진 못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엔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라서 기대가 큰데요. 전주현 기자가 축제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밀양의 청년 미리. 영남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미리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돼 승병을 이끌며 왜구를 물리치고 조선시대 학자인 김종직 선생이 돼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미리가 밀양 위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 천년의 노래입니다. 3D 레이저와 워터 스크린으로 나타낸 미디어 파사드는 이야기에 한층 더 몰입하게 만들고 흥겨운 음악에 따라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는 영남루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뮤지컬과 실경 멀티미디어 쇼입니다. 우리 밀양의 인물과 역사를 스토리화한 것으로 관객 여러분께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이따 세계 속의 밀양 아리랑을 주제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은 야외 공연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축제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나와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런 공연도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아리랑 주제관에서는 전장에서 울려 퍼지던 과거의 아리랑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아리랑의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크 콘서트와 아리랑 체험 등 39가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민족의 희노애락을 노래한 아리랑. 이 아리랑을 잔치로 승화시킨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오는 25일까지 밀양 영남루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밀양강 오디세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데요. 우리 민족의 혼이설인 아리랑 반드시 꼭 직접 관람해 봐야겠습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는 이번 일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24절기 중의 하나인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곡식과 채소를 걷어들이는 가을 거지가 본격화되는데요. 추분 무렵이 되면 선조들은 그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판가름하고 풍년이면 국가의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벼작황은 큰 뉴스가 되지 못하죠. 식량 부족 국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커피 한 잔 값보다 쌀 한 대 값이 싸다고 합니다. 공깃밥 한 그릇에 농가에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 최소 300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충남과 경남 등지에선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가을. 이 농민들의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들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 컨퍼런스가 23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LX 컨소시엄은 경남도와 창원시,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창원 국가산단 내 각종 데이터를 생산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창원 국가산단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창원 국가산단은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형 산업단지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김해시 외동 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던 80대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열리던 하만 낙화놀이가 올해는 한 차례 더 진행합니다. 함안군은 낙화봉 설치와 소원지 작성 희망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은 아라카야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만원으로 선착순 2,022명에 대해 접수받습니다. 하만 낙화놀이는 숲과 한지를 꼬아 만든 실 수천 개를 줄에 매달고 불을 붙이는 민속놀이로 다음 달 15일 하만 무진정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